녹정기, 김용원저, 제3권 3장. 3. 출궁. 양익진은 말했다. 목가권과 목가검은 운남에서 퍼진 지 오래됩니다. 소인은 약간 기억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몇 수 펼쳐서 공공의 지도를 받을까 합니다. 자객이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칼을 휴대했으니 소인은 목가에 회풍검을 펼쳐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목가의 무공을 안다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요. 검법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일시에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요. 역시 그대에게서 몇 수 목가권을 배우도록 합시다. 양익진은 말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공께서는 오배를 잡으셔서 사해의 명성을 떨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권각법은 반드시 고강할 것입니다. 소인이 펼쳐서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공공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대청 중앙에 서더니 자세를 바로잡고 천천히 1초일식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목가권은 모경의 손에서 전해진 것이었다. 이미 300여 년이나 지났는데 역대에 걸쳐 하나같이 고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번이나 1000번이나 갈고 닦은 작품이라 할 수 있었다. 운남에서는 이를 아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 양익진은 이 권법에 대해서 별로 뛰어난 편은 못 되지만 그의 무공이 무척 고강하고 견문이 넓어 1초 1초 펼침에 있어서 기세가 무거워 보였고 초식이 정묘했다. 위소보는 그 횡소천군이라는 일초를 보게 되자 칭찬했다. 이 일초는 지극히 훌륭하군. 그리고 다시 그가 고산유수란 일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다시 칭찬의 말을 던졌다. 이 일초 역시 대단하오. 그리하여 그가 목가권을 모조리 다 펼쳤을 때 말했다. 매우 좋소이다. 매우 좋아. 양형, 그대의 무공은 정말 훌륭하구려. 강친왕부의 그 무사들은 아마 10명을 합쳐도 그대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오. 일시에 나는 많이 배울 수 없으니 그저 한두 수만 배워서 황상 앞에서 펼쳐 보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그는 손짓을 해가며 횡소천군과 고산유수의 이초를 똑같이 펼쳐 보였다. 양익진은 기뻐하며 말했다. 공공께서 횡소천군과 고산유수라는 이초를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정묘한 뜻을 깊이 깨닫고 있어 무공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즉시 목가의 권법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공공께서 총명하심이 뛰어나 단번에 배우시니 우리 오씨 집안은 그야말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응웅은 연신읍을 했다. 오씨의 온 집안 100여 명은 모두 공공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삼계 집안에는 금과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나는 그에게 가격을 들먹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읍을 하고 반례한 후 말했다. 모두 친구들 사이가 아니겠소? 소왕야, 그대가 또 은덕이니 목숨을 구했느니 하는 말씀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섭섭한 말씀이요. 더군다나 나는 진력을 다할 뿐이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는 형편이 아니겠소? 오응웅은 잇따라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위소보는 보따리를 싸서 옆구리에 끼고 생각했다. 이 한 보따리 물건을 급히 그에게 줄 필요는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말했다. 소왕야, 황상께서는 나에게 한 가지 일을 그대에게 여쭈어 보라고 합디다. 그대는 운남에서 서울로 온 벼슬아치 가운데 노일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오응웅은 어리둥절해서 생각했다. 노일봉은 그야말로 쥐꼬리와 같은 작은 벼슬아치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로 와서 황제 폐하를 아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황상을 아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황상께서는 어떻게 이미 알고 계실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입을 열었다. 노일봉은 새로이 운남 곡정현 지현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지금은 서울에 와 있죠. 나중에 황상을 배할하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그 노일봉이 며칠 전 주루에서 양민을 억압하고 업신여겼으며 하인들을 시켜 사람을 때리도록 했다는데
지금쯤 그 성질을 고쳤는지 그대에게 물어보라고 합디다. 그 노일봉이 오삼계로부터 곡정현 지현에 임명된 것은 4만 냥이나 되는 은자를 뇌물로 써서 얻은 자리였다. 오응웅은 바로 그 가운데 앉아서 3천 냥이나 가로챈 바가 있는데 이제 위소보의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깜짝 놀라서 재빨리 말했다. 비직은 반드시 그를 잘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양익지에게 말했다. 즉시 가서 노일봉을 오라고 하시오. 먼저 그에게 50대의 곤장을 때린 후 다시 말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소보에게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공공, 아무쪼록 공공께서 황상에게 상주하실 때 소신 오삼계가 사람을 잘못 보고 부당하게 사람을 추천했으니 황상께서 죄를 내리십사 부탁해 주십시오. 노일봉을 즉시 파직시키겠으며 영원히 등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인에게 청하여 달리 현명한 사람을 부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벌줄 것은 없지 않겠소? 오응웅은 말했다. 노일봉이란 녀석은 너무나 대담합니다. 못된 짓이 위로 천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익지, 그대는 나를 대신해서 매섭게 그를 매질하도록 하게나. 양익지는 대답했다. 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가라는 벼슬아치는 아무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마치고 그는 말했다. 이 형제는 이제 그만 궁으로 돌아가 황상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이초 횡소천군과 고산유수는 약간 멋들어지고 그럴싸해야 좋겠지요. 그는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오응웅은 소매자락 안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받치며 말했다. 이게 공공의 큰 은덕은 쉽게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총관이나 색대인 그리고 여러 어전 시위들 앞에도 어쨌든 조금은 경의를 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조그만 성의를 표시했으니 수고스럽지만 이게 공공께서 비직을 대신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께서 하문을 하실 때 모두들 몇 마디 도움의 말을 한다면 저희 부자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그 봉투를 받고 웃으며 말했다. 그대를 대신해서 인정을 베풀라는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는 궁중에서 1년 남짓 보냈기 때문에 이미 태감들이 말하는 억양을 거의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배운 터였다. 그야말로 약삭빠르게 짓거리는 서울 말씨에도 이미 반쯤의 양주 사투리도 섞이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이 무렵부터 소개자로 가장을 했더라면 눈이 먼 해로공조차도 아마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응웅과 양익지는 공손히 그를 저택 밖으로 전송했다. 이번에는 한 채의 교자를 빌렸다. 위소보는 교자 안에서 그 봉투를 뜯어보았다. 놀랍게도 10만 냥이라는 음표여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내가 먼저 반을 차지해야겠다. 그는 5만 냥의 음표를 품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5만 냥은 여전히 그 커다란 봉투 안에 넣어두었다. 위소보는 먼저 서재로 가서 강희를 만나보았다. 그리고는 이미 일을 처리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오응웅이 황상께서 지혜롭게도 그들 부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을 판가름하신 데 대해 알게 되자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해하더라는 말을 했다. 강희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그는 깜짝 놀랐을 거야. 위소보는 웃으며 받았다. 아마 놀라서 자기 바짓가랑이에 오줌을 갈겼을지도 모르지요. 소신이 그에게 잘 타일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10중 8구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충성심을 다해 황상을 받들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오삼계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강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그가 충분히 놀라도록 만든 이후에야 황상께서 만리를 밝게 내다보시고 그대뜸 자객의 무공을 알아보신 후 운남목가의 반역도들 소행이라는 것을 짐작하셨다는 말을 그에게 했지요. 오응웅은 놀람과 기쁨에 차서는 그만 입이 한 방만큼 벌어져 연신 황상께서 영명하시다고 칭송에 마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빙그레 웃었다. 위소보는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많은 음표를 내놓았습니다. 모두 5만 냥인데 1만 냥은 저에게 주는 것이고 다른 4만 냥은 어젯밤 애쓴 여러 시위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상, 이것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야말로 큰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표들은 모두 500냥짜리였다. 100장이나 되니 두둑한 한 묶음이나 되었다. 강희는 웃었다. 그대는 어린 나이이니 1만 냥의 은자라면 한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네. 나머지 은자는 무시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게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상께서는 영명하시나 이 위소보가 이미 수십만 냥이라는 은자를 가지고 있는 몸인 것을 짐작도 못하고 있구나. 그는 말했다. 황상, 제가 황상을 모시고 있는 이상 무슨 물건에 부족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자를 가지고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소신은 한평생 그저 충성을 다해서 황상을 시중들고자 하니 황상께서도 저를 잘 돌봐주십시오. 이 5만 냥의 은자는 모두 시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죠. 나는 그저 황상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흥웅이 인심을 사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는 본래 자기 이름으로 상여금을 내린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인심을 산다는 말에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위소보는 강희가 생각에 잠겨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황상, 오삼계가 그의 아들을 서울로 보낼 때 가져온 금이나 은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될 때마다 돈을 내미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천하 곳곳에 있는 백성이나 금은보화는 본래 모두가 황상의 것입니다. 오삼계 늙은이가 너무 날뛰고 있는데 그 모양은 운남이 바로 자기 오신의 집안의 땅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옳아. 그 은자는 내가 내린 것이라 해두세. 위소보는 서재 밖에 있는 시위들의 방으로 가서 어전 시위 총관인 다룡에게 말했다. 다 총관, 황상께서 분부하셨소. 어젯밤 무시위들이 어가를 보호하느라고 공을 세웠기 때문에 황상께서 백은 5만 냥을 내리신다고 하셨소이다. 다룡은 크게 기뻐하며 재빨리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했다. 황상께서는 지금 무척 기분이 좋으시니 그대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 사의를 표하도록 하시오. 그는 5만 냥의 음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다룡은 위소보를 따라 서재로 들어가서 강희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황상께서 은자를 내리시니 소신 다룡과 무시위들은 삼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강희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분부하셨소. 이 5만 냥의 은자 가운데 그대가 보고 알아서 나누도록 하라는 것이 왜다. 반역도를 죽여 공을 세우거나 용감하게 싸웠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누어 주도록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소. 다룡은 말했다. 네, 소신은 성질을 받들겠습니다. 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계자는 충성심이 있고 또한 재물을 탐하지 않으니 정말 갸륵하다. 이 5만 냥이나 되는 은자를 모조리 시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자신은 한 푼도 손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위소보는 다룡과 함께 물러났다. 다룡은 1만 냥의 음표를 헤아려서는 내밀며 웃었다. 그게 공공, 이것은 우리 무시위들의 호의로 받아주시구려. 그리고 공공께서 받아서 다른 소공공들에게도 내리시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아, 다 총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친구답지 못하오. 이 소계자가 한평생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무예가 고강한 친구애다. 이 5만 냥 은자를 황상께서 만약 문관에게 내리신 것이라면 이 소계자가 1만 냥쯤은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7, 8천 냥은 나누어 가졌을 것이외다. 하지만 그대 다 총관에게 내려주신 것인데 그대가 한 냥의 은자라도 나에게 주려고 한다면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소이다. 나는 그대를 친구로 알고 있으니 그대 역시 나를 친구로 여기도록 하시구려.
다룡은 웃으면서 말했다. 시위 형제들은 궁 안에 많은 직책에 있는 공공들이 있지만 이게 공공은 나이가 제일 적으면서도 가장 친구답다고 하더니 과연 명불허전이구려. 위소보는 말했다. 다 총관, 어젯밤 잡은 역적들 가운데 유일주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알아봐 주시구려. 만약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바로 그자로부터 역적들의 내력을 조사해낼 수 있을 것이외다. 다룡은 대답했다. 네, 네. 역적들이 들먹이는 이름은 물론 모두가 가짜이죠. 내가 가서 잘 조사해보겠소이다. 위소보는 자기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런데 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주방의 한 소태감이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태감은 마주 걸어오며 나직이 말했다. 이게 공공, 그 전 노반이 또 한 마리의 돼지를 선물해 왔습니다. 이번 것은 연화인 삼저라고 하던데요. 공공에게 바치려는 것인데 지금 주방에서 공공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 화조복령저만 하더라도 제대로 좋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한 마리 연화인 삼저를 가져오다니 그 사람은 이곳 황궁을 돼지우리로 생각하는 모양이지. 하지만 사람이 왔다니 상대를 해서 내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주방으로 갔다. 전 노반은 온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입을 열었다. 이게 공공, 소인의 그 화조복령전은 정말 크게 몸을 보하는 음식인가 보군요. 이게 공공께서 잡수신 후 한결 신수가 환해졌으며 얼굴이 불그레하고 반지르르해졌습니다. 소인은 정말 공공께서 돌봐주신 데 대해 고맙게 느끼고 다시 한 마리 연화인 삼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쪽을 가리켰다. 이번 돼지는 살아있는 돼지였다. 전신은 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고 모양이 무척 예뻤다. 그 돼지는 대나무로 엮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연신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목과 고개만 끄덕였다. 전 노반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위소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쯧쯧쯧, 개 공공께서 화조복령저의 돼지고기를 잡수시고는 맥박이 왕성해진 것이 과연 전과는 크게 다르군요. 위소보는 이때 자기 손에 한 장의 쪽지가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방에서는 이목이 많아 더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전 노반은 말했다. 이 연화인 삼저를 먹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공공께서는 아랫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좋은 술찌꺼기를 열흘만 먹이도록 하십시오. 열흘 이후 소인이 와서 친히 만들어 공공께서 잡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화조복령저만 하더라도 이미 나의 몸에 열이 오르고 번거롭기 이를 데 없게 만드는데 또 무슨 연화인 삼저란 말이오? 전 노반이나 자시도록 하시오.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없소이다. 전 노반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이것은 소인이 공공을 받드는 충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는 공공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한 후 물러갔다. 위소보는 속으로 이 쪽지에 반드시 글자가 쓰여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자기로서는 수박만한 글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이라 즉시 주방의 집사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돼지를 잘 먹이라고 이른 후에 자기의 거실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전 노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총명하기 이를 데 없구나. 처음에는 한 마리의 죽은 돼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숨겨서는 궁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두 번째 만약 다시 죽은 돼지를 궁 안에 들여보내게 된다면 많은 사람의 의심을 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예 한 마리 살아있는 돼지를 들여온 것이구나. 그리하여 그 돼지를 주방에서 키우도록 하니 정말 별별 계책도 다 있군. 이렇게 된다면 설사 어떤 사람이 의심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제 의심을 모조리 풀게 되었을 것이다. 맞아, 요령을 써서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하게 생각해야 하며 사후에 기회가 있을 때에는 다시 빈틈이 없도록 메꿔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쪽지는 소군주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 제기랄 할 말이 있으면 입으로 할 것이지 빌어먹게 시리 글을 써서 뭐해?
그가 거실로 들어가자 목건병이 말했다. 걔 오라버니, 그 누가 문 밖까지 왔다 갔어요. 아마도 밥을 가져온 사람인데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되돌아간 모양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밥을 가져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소? 휴, 그대들은 밥과 찬의 구수한 냄새를 맡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매우 배가 고팠던 모양이지. 어째서 과자나 밀정 같은 것을 먹지 않았소? 목건병은 킥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예의를 차리지 않고 먹어치웠어요. 방이는 말했다. 걔 오라버니 혹시. 거기까지 말하더니 그녀는 난처한 듯 말을 더듬거리며 다음 말을 하지 못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 유사형의 일은 난 아직 알아보지 못했소. 궁 안의 시위들은 유씨란 사람을 잡았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 방이는 나직이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혹시 오랑캐들에게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르겠군요. 더군다나 유사형이 설사 그들에게 잡혔다 하더라도 성이 유씨라고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들 미리 정했죠. 그분은 하씨로 사칭하기로 했죠. 오삼계의 사위가 바로 성이 하가예요. 따라서 유사형은 문초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하씨가 자기 숙부라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위소보는 웃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대는 오삼계의 친척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소군주는 재빨리 말했다. 그것은 가짜예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방소저가 오삼계의 조카 손자 며느리가 되고자 하더라도 이제는 될 수 없게 되었소. 그대의 유사형이 설사궁에서 도망친다 해도 그는 밖에서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는 궁 안에서 그를 생각하겠지. 하지만 한평생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는 나를 생각해야만 할 거야. 따라서 한 쌍의 연인들은 얼굴을 맞댈 수 없게 되겠지. 방이는 얼굴에 다시 붉은 빛을 띠고 말했다. 내가 왜 궁에서 한평생을 보내야 하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소저들이 일단 궁으로 들어온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있겠소? 그대와 같이 수합회월의 아가씨로 말하면 이 소개자가 한번 보고 마누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소? 그러니 만약 황제에게 발견된다면 반드시 그대를 황후마마로 봉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방소저, 내 경고하건대 그대는 역시 황후마마가 되도록 하시오. 방이는 다급해져서 말했다. 나는 그대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대는 말마다 언제나 사람의 화를 내게 하고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군요. 위소보는 빙긋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쪽지를 목건병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소군주, 이 쪽지를 한번 읽어보시오. 목건병은 받아서 읽었다. 고승다관에서 영렬전을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위소보는 이미 그 뜻을 알고 말했다. 천지회 사람들이 볼 일이 있어서 나를 만나자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그 찻집으로 만나러 나오라는 것이 왜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목시 집안의 후손이면서도 어찌 영렬전을 모른단 말이오? 목건병은 말했다. 영렬전은 물론 알고 있어요. 그것은 태조 황제께서 나라를 일으킨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이번 일장은 목 왕야께서 세대의 화살로 운남을 평정하고 그게 공공이 두 손에 가인을 안는다라는 제목이 될 것이오. 그대는 이것을 들어본 적이 있소? 목건병은 쳇 하고 반박했다. 우리 금령왕 할아버지께서 운남을 평정하신 일은 영렬전 안에 물론 있어요. 하지만 개 공공이 두 손에 두 손 어쩌고 하는 것은 없어요. 위소보는 정색했다. 그게 공공이 두 손으로 가인을 얼싸안는다는 제목이 없다는 말이오? 목건병은 말했다. 물론 없지요.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함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한번 내기를 합시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그리고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목건병은 말했다. 영렬전의 이야기는 나도 무척 많이 들어 귀에 익을 대로 익었어요. 그러니 없는 것이 확실해요. 무슨 내기를 해도 좋아요. 방 언니, 그가 말한 이야기는 없죠. 그렇죠? 방이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위소보는
훌쩍 뛰어 침대 위로 올라갔다. 신발을 신은 채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서는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눕히고 왼손으로 방이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는 목건병의 허리를 끌어안고 말했다. 내가 있다면 바로 있는 것이요. 방이와 목건병은 동시에 와. 하고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으나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그만 그에게 안기고 말았다. 목건병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힘주어 그를 밀어냈다. 위소보는 그 기세를 빌려 고개를 돌리고 입을 들어 방이의 입에 입맞춤을 한번 하고 칭찬했다. 매우 향기롭군. 방이는 몸을 빼려고 약간 움직이자 가슴팍에 늑골 부러진 곳이 격렬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왼손을 획 뒤집어서는 철석하니 위소보의 얼굴에 한 대의 따귀를 갈겼다. 위소보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은 친남편을 모살하는 것이군. 친남편을 모살하는 것이야. 그는 재빨리 이불 안에서 뛰어나와 목건병을 안고 입을 맞춘 후 칭찬했다. 똑같이 향기롭군. 그리고 껄껄 웃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옷보따리를 쥐고 거실에서 달려나와 문에 쇠를 채웠다. 위소보의 거실은 건청문 서쪽이고 남쪽에 있는 주방 옆이었다. 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양심전을 돌아서는 서쪽으로 꺾어지게 되고 서삼소, 양화문, 수안문을 지나고 북쪽으로 수안궁, 영화전의 곁을 돌고 동쪽으로 모퉁이를 돈 다음 서철문을 지나 북쪽으로 가면 신무문에서 나서기만 하면 바로 황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즉시 곧장 고승다관으로 달려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차 박사가 차를 올렸다. 고원초가 천천히 다가와 그에게 눈짓을 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원초가 찻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한 모금의 차를 마신 이후 탁자 위에 일전의 원자를 던지고 말했다. 이번 이야기는 별로 들을 것이 없구만. 그는 천천히 걸어서 나갔다. 고원초는 길거리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몇 걸음 더 다가가자 두 채의 교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원초는 위소보에게 한 교자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는 한동안 따라서 길을 걷더니 사방으로 뒤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한 채의 교자 위로 올랐다. 교부들의 발걸음은 나는 듯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을 달려 한 채의 조그만 사업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고원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천지회의 뭇 형제들이 마중을 나오며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이때 이역세, 관한기, 기표청 등이 모두 천진, 보정 등지에서 달려와 있었으며 그 밖에도 번강, 풍제중, 현정도인 및 전 노반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위소보는 웃으면서 물었다. 전 노반, 그대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돼요? 전 노반은 말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하는 정말 성이 전씨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은 노본이라고 합니다. 두 자를 합치게 된다면 미천이라는 뜻이 되지요.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대는 정말 똑똑하구려. 만약 정말 장사를 하게 되었다면 남의 미천마저도 모조리 긁어모으겠소이다. 전 노보는 빙그레 웃었다. 위 향주 너무 과찬이십니다. 무사람들은 위소보를 방으로 모시고 가서 자리에 앉혔다. 관한기가 마음이 조급한 듯 입을 열었다. 위 향주, 이것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한 장의 붉은 바탕에 가장자리에 금치를 한 명첩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짙은 먹글씨가 몇 자 쓰여 있었다. 위소보는 받지 않고 말했다. 이 글들이라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아도 나는 그들과 교분을 갖지 못한 형편 이외다. 그러니 우리는 그야말로 처음 만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르는 사이외다. 전 노보는 말했다. 위 향주, 이것은 한 장의 초청장입니다. 우리 보고 밥을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은 매우 좋지 않소? 그 누가 그렇게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오? 전 노보는 말했다. 초청장에 쓰인 이름은 목검성입니다.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다. 목검성? 전 노보는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모광부의 소공야이지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조복령저의 오라비이군. 전 노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했소? 전 노보는 말했다. 그는 첩지에다가 깍듯이 천지회 청목당 위 향주께서 천지회의 여러 영웅들을 거느리시고 와주십사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인데 장소는 조양문 안 남두와 골목길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번에는 양류골목이 아니구려. 전 노보는 말했다. 그렇죠. 경사에서 일을 하려면 거처하는 곳을 때때로 바꾸어야 한답니다. 위소보가 물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생각하시오? 술과 밥에다가 빌어먹을 몽환약 같은 것을 타지는 않겠지? 이혁세는 말했다. 도리를 따져볼 때 운남모광부는 강호에서 나름대로 큰 명성을 지니고 있고 목검성 또한 소공야의 신분으로서 우리 총타주와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대인물이니 결코 그와 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에는 좋은 모임이 없고 연회에는 좋은 연회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 향주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방비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럼 우리는 그 밥을 먹어야 하오. 먹지 말아야 하오. 흥흥, 선의화퇴에다가 과교미선, 운남기과계 등은 그야말로 맛 좋은 음식들이 아니겠소? 무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관왕기가 입을 열었다. 모두들 위 향주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술에다가 맛 좋은 밥을 오늘 밤 모두들 배불리 먹게 되었구려. 내가 한턱 낼 테니 우리 함께 요리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밥을 먹은 이후 다시 노름판을 벌이는 것도 괜찮고 색시를 불러노는 것도 괜찮소이다. 모두가 이 형제가 부담하겠소. 그런데 그대들이 나의 돈을 아껴주려고 한다면 모두 다 함께 그 목가에게 가서 폐를 끼치도록 합시다. 이 몇 마디 말은 그야말로 매우 의젓하기는 했으나 기실 매우 우스꽝스럽기 이를 데 없는 말투였다. 연회에 참석하고 하지 않고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관왕기는 말했다. 위 향주께서 뭇 형제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한턱 내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흐뭇한 일이죠. 하지만 목가가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들이 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천지회의 위풍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럼 그대는 마땅히 가야 한다는 말씀이오? 그리고 그는 눈길을 돌려 이혁세, 번강, 기표청, 현정, 풍재중, 전 노본, 고원초 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모두들 가자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가서 그의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합시다.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된다면 장수로 막고 술이 덮쳐 들어온다면 흙으로 막으며 차를 건네준다면 손을 뻗쳐받는 것이고 밥이 들어오게 된다면 입을 벌려야지. 그런데 독약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그야말로 꿀꺽하니 뱃속으로 삼키지 않을 수 없소. 영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영웅이 아니니까 말이오. 이혁세는 말했다. 모두들 조심하여 주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단서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상의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설사 그들이 독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일망타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요. 무사람들은 상의를 한 이후 잠시 환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신시때쯤 되었을 때 위소보는 태감의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다시 공자 차림을 했다. 그는 여전히 교자를 타게 되었고 무사람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남두와 골목길로 향해 갔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궁 안에서는 밤낮으로 늙은 갈보가 나를 죽일까봐 가슴을 졸여야 하니 이처럼 청목당 향주가 되어 자유롭고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없지.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나에게 궁 안에서 소식을 알아내도록 분부하셨다. 만약 내 스스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향주가 되기는커녕 이 작은 목숨마저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나중에 어떤 꼴이 될지 두고 봐야겠다. 남두와 골목길은 약 2마장 밖에 있었다. 교자가 멎자 주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소보는 교자 안에서 나왔다. 귓가에 주악 소리가 들려오자 속으로 생각했다. 네 집에서 며느리를 만나. 이토록 흥청거리게. 이때 한 채의 커다란 저택의 대문이 열리면서 10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문 밖을 나와 그들을 영접했다. 앞장을 선 사람은 25, 6세의 젊은이였는데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으나 연기발랄했다. 그는 말했다. 불초는 목검성이라 하며 삼가위 향주를 마중 나왔습니다. 위소보는 이 며칠 동안 친왕이니 귀족인이 아니면 커다란 벼슬아치들과 사귀게 되었던 관계로 상대방이 이와 같이 예의를 깎듯이 해오는 장면을 무수히 겪었다고 할 수 있었다.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매일같이 황제를 모시게 되고 무슨 친왕임내, 패륵임내, 상서임내, 장군임내 하는 사람들과 시시로 얼굴을 대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게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어렸지만 자연히 한가닥 위험 있는 기상이 엿보였다. 목검성의 명성이 비록 큰 편이었으나 강친왕이나 오응훈 같은 사람들 이상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었다. 소공야께서는 너무나 예의를 차리시는군요. 불초는 감당할 수 없소이다. 그는 상대방의 얼굴을 살폈다. 상대방의 얼굴은 약간 검은 편인데 이목이 소군주 목검병과 비슷했다. 목검성은 이미 천지외의 북경에 있는 수령인 위향주가 어린애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거기다가 백한풍으로부터 그 애의 무공이 형편없으며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망난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소보가 그저 그의 사부 진근남의 배경으로 향주가 된 것이라고만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위소보의 표정이나 태도가 침착한 것이 조금도 이 모임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의구심을 품은 듯한 모습을 엿볼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애는 아무래도 약간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군. 그는 즉시 길을 안내했다. 대청에는 의자들과 탁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의자마다 붉은 비단을 씌워놓고 또 의자 위에는 비단 방석을 깔아놓고 있었다. 따라서 모두들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성수거사 소강 백한풍과 나머지 10여 명은 공손히 목검성의 뒤에 서 있었다. 목검성은 이역세와 관한기 등에게 일일이 통성명을 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명을 들어왔다는 등의 인사치레의 말을 했다. 이역세 등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이목과 소공야는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구나. 말하는 투도 강호의 규칙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곧이어 하인들이 차를 올렸고 대청 입구에 있던 고학수들이 다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이것은 귀빈을 환영한다는 융숭한 예의였다. 음악 소리 가운데 목검성은 분부했다. 자리로 모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내하여 내청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내청의 문을 닫았다. 내청의 한복판에는 하나의 팔선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꽃을 수놓은 보가 덮여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 좌우에 각기 탁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탁자 위의 그릇들은 강친왕부의 것처럼 호화스럽지는 않았으나 무척 정교한 것이었다. 목검성은 약간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위 향주께서 윗자리에 앉으시도록 하십시오. 위소보는 이와 같은 형편의 윗자리는 자기가 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이건 우리가 그저 사양할 수 없게 되었구려. 목검성은 아랫목의 주인석에서 그를 상대했다. 각기 자리에 앉게 된 이후 목검성은 말했다. 사부님을 모셔오도록 하시오. 소강과 백한풍이 내실로 들어가 한 노인을 모시고 나왔다. 목검성은 몸을 일으켜 맞았다. 사부님, 천지회 청목당의 위향주가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셨으니
그야말로 우리들의 체면을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위소보에게 말했다. 위향주, 이분 유노영웅은 불초에게 무공을 전수하신 은사이외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맞잡아 보였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 노인의 체구는 매우 우람했으며 온 얼굴이 불그레했다. 그리고 하얀 수염은 드문드문했는데 적게 보아도 70여 세는 됨직했으나 정기가 충만해 보였고 두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이 감돌았다. 노인은 위소보를 한번 훑어보더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천지회는 최근 꽤나 큰 명성을 누리고 있더구려. 그의 음성은 매우 우렁찼다. 그저 몇 마디 보통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도 여느 사람들이 목청껏 부르짖는 것처럼 들렸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과연 영재를 배출했군. 위 향주께서 이토록 젊으시니 진정 무림에서 보기 드문 기재입니다. 위소보는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젊은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재도 아니고 더더욱 기재도 아닙니다. 기실은 둔재에 불과합니다. 그날 백형에게 비틀린 채로 손을 잡혀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하마터면 아이구머니나 하는 소리를 내지를 뻔했답니다. 불초의 무공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 우습죠? 하하하, 정말 우습습니다.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